매달 34만 원이 통장에 거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 잔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손해보고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 때문에 매달 34만 원씩 날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 아니신가요? 김할머니는 40년간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모은 3천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속상해하셨습니다. 이 돈은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평생 모은 건데 이것 때문에 매달 34만 원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놀랍게도 통장에 있는 돈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완벽히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만난 어르신들 중 80%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그대로 두고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까지 받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통장 관리 방법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소중한 노후자금을 한 푼도 잃지 않으면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당당히 받아가는 현명한 노하우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통장 안에 있는 돈이 가상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볼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예금에 대해 4.5%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연간 80만 원, 월 약 6만 7천 원을 벌고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이자도 거의 받지 않는데도 말이죠. 아니 그럼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단독 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총 68만 5,02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공과금도 내고 생필품도 살 수 있으니 노후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죠. 하지만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80세 정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할아버지는 월 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고 통장에는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10년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나중에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쓰려고 모아둔 건데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4천만 원 때문에 정할아버지는 매달 13만 3천 원의 가상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실제 연금 소득 20만 원과 합치면 월 소득이 33만 3천 원. 여기에 다른 재산까지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합법적인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지키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장 관리의 핵심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법은 100% 합법적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 주택연금 활용하기. 여러분, 내 집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보세요.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아니, 그럼 집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연금만 받는 거죠. 75세 각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서울 외곽에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고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모아둔 돈인데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주택연금을 신청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매달 85만 원의 주택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 가격의 일부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박할머니는 주택연금과 함께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셨어요. 주택연금 85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까지 합쳐서 월 119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어요. 이제 아들, 딸에게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옵션이에요. 두 번째 방법, 금융자산 분산 관리하기. 통장에 돈이 모여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자산을 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3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매달 1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자니 나중에 큰 병원비가 필요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자산을 분산했더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보통예금에 남겨두세요. 보통 300만 원 이하가 적당합니다. 둘째, 일부는 국민주택 채권이나 지방채에 투자하세요. 이런 채권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평가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셋째, 나머지는 농어촌, 특별세 감면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런 상품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동네 은행에 가셔서 기초연금 받으면서 자산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요즘은 많은 은행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1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월 27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1년이면 124만 원, 5년이면 1620만 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방법, 수급자 친화적 금융상품 활용하기. 요즘 금융기관들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77 최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할머니는 딸이 준 3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갈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그런데 최할머니가 농협은행에 실버안심예금으로 돈을 옮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상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우대 혜택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최할머니는 3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은행 창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왜 진짜 이런 방법을 몰랐는지 아쉬울 따름이에요. 이런 수급자 친화적 금융상품들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예금 상품을 물어보세요. 네 번째 방법, 농지연금 활용하기.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 주목해주세요. 농지가 있다면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80세 김할아버지는 전라남도에 논 3,000평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나이가 많아 걱정이었죠. 땅은 있지만 현금이 없으니 생활이 빠듯했어요. 게다가 농지 때문에 기초연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에 가입하자 매달 8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소득인정액 평가에서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덕분에 김할아버지는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사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땅도 그대로 내 땅이고 매달 농지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며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꼭 한번 알아보세요. 5번째 방법, 자녀 증여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79 박할아버지는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죠. 고민 끝에 박할아버지는 손주들의 교육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챙겨준다고 약속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해서 박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증여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둘째, 자녀와의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셋째, 증여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모든 돈을 증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절한 증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통장 잔고를 지키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새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는 분이 매월 34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3가지 행동을 취해보세요.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분증만 갖고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자산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은행을 방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은행 직원들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너무 늙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7세 이 할머니도 우리 조언을 듣고 행동하셨더니 매달 34만 원씩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자식들이 도와줄 거예요. 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여러분의 기초연금 상황까지 세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국가의 보답이니 주저하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서 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통장 잔고도 지키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현명한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성공 사례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바로 실천하셔서 더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